여러분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믿고 계신가요? 여전히 이 법칙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거나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 하신다면 오늘 어느 한 여자의 이야기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녀는 저녁까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퇴근길에 자동차 사고가 크게 납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기 약 30분 전쯤에 운전을 하던 그녀는 자신이 차 사고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머릿속으로 스쳐갔는데요.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이상하다 느끼며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집에 거의 도착할 무렵 그녀는 4차선 도로 사거리 빨간 신호등에 차를 멈추게 되었고, 이내 좌회전 신호등이 켜져 핸들을 완전히 돌렸습니다. 그때 반대 차선에서 엄청난 속도로 차가 달려오고 있었는데요. 그녀는 이미 차체를 돌렸고 시간상 피할 수 없음을 직감적으로 느끼며 그대로 그 자리에 얼어붙듯 멈춰 있었습니다. 반대 차선에서 달려오던 차량은 핸드폰을 보며 운전을 하고 있던 상황이라 적색 신호등을 보지 못한 채 그대로 주행해 그녀의 차를 들이박았던 것인데요. 그 충격으로 에어백이 터졌고 차의 앞유리 전체가 다 부서졌으며 오른쪽 측면 전체가 그대로 충격을 받아 결국 새 차를 산 지 한 달도 채 안 된 시점에 폐차를 시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폐차를 시킬 정도의 차 사고가 났지만 다행히 그녀는 에어백이 터지며 얼굴을 강타해 입술 부위에만 상처가 났고 몸은 멀쩡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이 걱정을 할까봐 사고가 난 것을 약 한 달 동안 함구하고 있다가 우연히 그녀의 엄마와 전화통화를 하게 되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엄마는 약 한 달 전쯤 기도를 하던 중 가족 중 누군가에게 곧 큰 사고가 일어날 것 같아 다음날 금식 기도에 들어갔던 일을 전해주었습니다. 사고를 미리 예견한 후 보호를 하고자 하루 종일 식사도 거른 채 기도만 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금식 기도를 한 날짜를 엄마에게 물어보았고 그 날짜는 바로 그녀가 교통사고 나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그녀는 사고가 났던 일을 사실대로 말씀드리며 제 몸이 멀쩡했던 것은 엄마의 기도로 보호를 받은 것 같다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에게 일어났던 실제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드린 것인데요. 제가 굳이 저의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바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기 전에 갑자기 사고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미리 저에게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사고를 엄마가 미리 예견했고 또 사고가 나기 하루 전 하루 종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자칫 우연일 수도 있다고 바라보는 분도 계시겠지만 폐차를 해야 할 만큼의 충격을 받은 사고에서 제 몸이 멀쩡했다는 것. 저는 이것을 단순히 우연으로만 보지는 않는데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더 신기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2001년 110층짜리 뉴욕 무역센터 건물이 폭파되었던 9.11 테러 사건. 그때 우주는 사건 발생 4시간 전부터 쌍둥이 고층 건물이 무너져 내리고 수천 명이 죽게 될 것임을 미리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넬슨 교수 등 전 세계 41개국의 내로라 하는 물리학자 75명은 전 세계 곳곳에 무작위 사건 발생 장치들을 설치해 놓고 이미 1997년부터 세계적인 재앙과 천재지변을 추적해 오고 있었습니다. 만약 동전을 1000번 던지면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은 500대 500입니다. 그게 자연의 법칙인데요. 만약 세계적으로 충격적 사건이 일어날 때면 이 확률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바로 500대 500이 아니라 700대 300, 800대 200으로 완전히 균형을 잃습니다. 영국의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교통사고 사망, 클린턴 미국 대통령 탄핵 등 큰일들이 터졌을 때도 그랬습니다. 이후 9.11 테러는 가장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는데요. 그때 사건이 일어나기 4시간 전부터 기계의 바늘이 뾰족하게 치솟아서 과학자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려나 숨을 죽이며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 4시간 후 테러범들은 피랍 여객기를 몰아 쌍둥이 건물을 들이박았습니다. 우주는 테러범들의 무시무시한 사리를 미리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도 바늘은 무려
나흘간이나 800대 200, 900대 100 언저리를 맴돌며 날카롭게 치솟아 있었다고 합니다. 앞서 제가 겪었던 사건까지 생각해 본다면 이것이 모두 단순한 우연으로만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생각이 전달되는 경우는 사실 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게 소소하게 경험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원리로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리고 끌어당김의 법칙이 이것과 무슨 상관일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나의 속마음을 귀신처럼 속속들이 읽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속마음이 바라보는 대로 변화한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과연 무슨 얘기일까요? 우선 원초적인 질문부터 던져보겠습니다. 만물은 뭐로 만들어져 있는가입니다. 몸을 쪼개고 쪼개서 더 이상 쪼갤 수 없을 때까지 쪼개면 바로 밀입자만 남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컵, 앉아있는 의자 또는 책상, 이런 물체들을 쪼개고 쪼개서 더 이상 쪼갤 수 없을 때까지 쪼개면 역시 밀입자만 남습니다. 컵이나 책상이 처음부터 그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니까요. 그래서 모든 물체, 만물은 다 진동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람도, 물체도, 식물도,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진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작은 원자에서부터 가장 큰 태양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파동 속에 존재하고 자연 속에서 절대적 정지란 없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주는 끊임없는 파동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눈에 보이는 것이든 안 보이는 것이든 만물은 죄다 밀입자가 최소 구성물질인 셈인데요. 그렇다면 밀입자의 정체가 무엇이길래 사람의 속마음을 귀신처럼 읽어낸다는 것일까요? 양자물리학 분야에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이스라엘의 와이즈만 과학원이 1998년에 이제는 너무나 유명해진 이중 슬릿 실험을 했습니다. 구글 동영상 사이트에 들어가 이중 슬릿 실험이라고 검색하시면 실험 과정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밀입자들을 자동 발사기에 장전시킨 뒤 두 군데의 가늘고 긴 틈이 있는 벽면을 향해 발사했더니 그 밀입자들은 하나씩 직선으로 날아가 두 군데의 틈새 중 한 곳을 통과하고 그 뒤의 벽면에 가서 부딪혀 알갱이 자국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놀라워했던 것은 자리를 비운 사이 벽면에는 알갱이가 아니라 물결 자국들이 나 있던 것인데요. 사람이 바라보지 않는 사이에 자동으로 발사된 밀입자들이 알갱이가 아니라 물결로 돌변해 틈새를 통과한 것이었습니다. 틈새 뒤의 벽면에는 알갱이 자국이 아니라 무작위적으로 서로 간섭하며 만들어낸 물결 자국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실험자들이 다시 실험을 반복해 보아도 사람이 관찰하고 있을 땐 고체 알갱이처럼 행동하고 보지 않으면 물결처럼 무작위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험자가 밀입자를 바라볼 때 밀입자는 고체 알갱이야 라고 생각하며 관찰을 했기 때문에 밀입자가 그 생각을 읽고 고체 알갱이처럼 행동했던 것입니다. 이 실험은 과학사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실험으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한 세기가 넘도록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들이 비슷한 실험을 끊임없이 실시해왔지만 결과는 늘 똑같았습니다. 즉, 밀입자들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자기를 바라보는지 정확하게 읽고 거기에 맞춰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양자물리학자들은 관찰자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만물을 창조하는 우주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다시 말해 밀입자는 눈에 안 보이는 물결로 우주에 존재하다가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바라보는 바로 그 순간 돌연 눈에 보이는 현실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물리학자 울프 박사는 관찰자 효과를 신이 부리는 요술이라 부르고 밀입자들이 가득한 우주 공간을 신의 마음이라고 불렀습니다.
독일의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하이젠베르크도 미립자들을 무한한 가능성의 알갱이들이라고 부르며 인간이 원하는 모든 정보와 모든 걸 창조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실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입천장에서 세포 몇 개를 떼어내 시험관에 넣어 그 사람의 몸과 시험관에 각각 피부 반응 감지기를 부착합니다. 그리고 입천장 세포들이 든 시험관만 옆 건물에 갖다 놓았습니다. 세포의 주인은 심심함을 달래기 위해 재밌는 영화를 봅니다. 영화를 보며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걸 느꼈는데요. 그때 옆 건물에 갖다 놓은 그 사람의 입천장 세포들도 똑같이 평온을 기록했습니다. 이번엔 공포 영화를 보게 했고 세포의 주인은 공포를 느꼈는데요. 옆 건물에 있던 입천장 세포들도 역시 공포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옆 건물이 아닌 20km 떨어진 곳에 세포들을 갖다 놓았는데요. 그래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번에 세포들을 무려 닷새가 지나고 나서 80km나 떨어진 다른 도시의 세포들을 옮겨놓고 똑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여전히 입천장 세포들은 주인과 똑같이 반응했습니다. 아무리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실험은 1998년 미국 국방부가 실시한 실험이었습니다. 러시아 과학자들은 이런 실험도 했었는데요. 어미토끼를 새끼들과 떼어놓고 두뇌에 전극을 삽입한 후 새끼들을 잠수함에 태워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북대서양 심해로 데려가서 한 마리씩 처형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새끼들이 죽는 그 순간마다 어미토끼의 뇌파가 크게 치솟았습니다. 이처럼 미립자들은 거리에서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고 사람들의 마음 구석구석을 속속들이 들여다봅니다. 누군가 범행 의도를 품고 있다면 범행이 일어나기도 전에 이미 우주에 그 범행 의도가 고스란히 기록되고 어떠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일어나기 전 미리 생각으로 전달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식물은 어떨까요? 1996년 어느 날 아침 미국 중앙정보국 최고의 거짓말 탐지 권위자였던 백스터는 사무실에서 화분을 바라보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저 드라세나 식물의 뿌리에서 가장 꼭대기 잎사귀까지 물이 올라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그는 거짓말 탐지 장치의 하나인 피부 반응 감지기를 잎사귀에 붙여놓았습니다. 그러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물을 주자 감지기 모니터에 즉각 기쁨의 반응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사실 피부 반응 감지기는 지극히 민감한 장치라고 합니다. 혈압과 땀, 맥박의 섬세한 움직임을 감지해 감정의 변화를 읽어내는 장치인데요. 백스터는 드라세나 잎사귀의 정신적 충격을 줘보기로 했습니다. 잎사귀 하나를 떼어내 태워보면 어떨까? 사람처럼 공포감을 느낄까? 그는 성냥을 가져오려고 걸음을 떼다가 혹시 하는 생각으로 감지기 그래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감지기 그래프가 마구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화초는 공포의 반응을 그래프에 그려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냥개비를 가져와 태워야겠다는 생각만 했을 뿐인데도 그런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그는 아예 성냥개비를 가져와 불을 붙여 잎사귀 밑으로 불을 가까이 해보았는데 그때 감지기 그래프는 차트 맨 꼭대기 한 개까지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가 불을 끄고 성냥을 도로 갖다 놓고 오니 그래프는 정상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신기했던 실험을 다른 과학자가 직접 확인해 보기 위해 그의 실험실에 들러 똑같이 드라세나 잎사귀를 태워버려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상대로 공포 반응을 기록했습니다. 또 한 번 해보고 또 해보고 네 번째 그 생각을 떠올렸을 때 잎사귀는 그제사 공포 반응을 멈췄습니다. 왜 멈추었을까요? 그 화초는 과학자가 진짜로 태워버리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아챈 것입니다. 이 실험 결과는 러시아의 물리학 교수인 코르트코프 박사 등이 최첨단 빛 촬영 장치를 통해서 모두 사실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코르트코프 박사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사람의 뇌파도 식물도
모두 똑같은 미립자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식물이 사람의 생각을 읽어내고 정보를 주고받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우주 만물이 사람의 마음을 읽는 미립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또 피터 힉스라는 물리학자는 우주 공간에 가득 차 있는 힉스 입자를 발견해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과학자들은 우주 공간이 텅 비어 있다고 생각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힉스 입자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알게 되어 당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힉스 입자의 발견을 물리학의 위대한 발견이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에 단순히 공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 그리고 미립자들로 가득 찬 이 우주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읽어내고 그에 따라 현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과 의도가 우주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깨달을 때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는 대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단번에 알게 되실 겁니다. 부와 성공적인 삶, 100세 이상 건강하게 무병장수하기를 누구나 원하고 있죠.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게 되면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바로 우리가 무심결에 하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과 말들이 얼마나 우리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루에 최고 5만 가지 생각, 요즘은 6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 10%만 쓸모 있는 것이고 나머지 90% 이상은 부정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는 깨어있는 인생의 90%를 아무 쓸모없는 부정적인 생각에 허비하는 것인데요. 자신의 마음을 거울처럼 바라보지 못하면 계속 그 속에 파묻혀 나오지 못합니다. 그동안 끌어당김의 법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내가 해보니 되지 않더라, 진짜 그게 되겠어? 라는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면 오늘부터는 가장 쉬운 방법부터 시도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실천하기 전에는 먼저 자각이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나 자신부터입니다. 내가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나를 해치는 말을 얼마나 습관처럼 많이 하고 있었는지를 먼저 알아차리고 이제 그걸 하나씩 삭제해 나가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습관처럼 하는 안 좋은 말들, 짜증내는 말, 낙담하고 비관하는 말, 습관처럼 욕을 하거나 한숨을 쉬는 버릇까지 있다면 바로 지금 당장 그것부터 없애보세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지 않는 것, 우선 그것부터 시작해 보는 겁니다. 그 알아차림을 먼저 시작해야 바꿀 수 있습니다. 작게 성취하는 기쁨을 먼저 느껴보세요. 그리고 나에게 하는 좋은 말, 좋은 생각을 습관처럼 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소리내어 말하고 생각하고 상상함으로써 그것이 전달되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우주가 움직여줍니다. 이 원리를 깨달았다면 끌어당김의 법칙을 믿고 실천해 보세요. 우리의 생각과 의도가 어떻게 우주를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주와 내가 항상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끌어당기며 멋진 삶을 만들어 나가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수카얌이었습니다.